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시에 위치한 아주 한적한 전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왜 용인까지 달려왔느냐? 오늘은 특별히 용인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경기도 의회 의원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신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준현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남종석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제가 남종석 의원 해야 되는데 순간 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남종석 의원이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준현 도의원입니다. 여러분 늦게나마 인사드리게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 굉장히 좀 긴장하시고 그죠? 무슨 대권 후보 나오시는 분같이 연설하셨어요, 인사 말씀을. 그분이 우리 남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그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남종석 의원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의정돋보기를 통해 가지고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네.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 우리 두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의상을 보시면은 영화 신세계가 생각나듯이 굉장히 위험이 느껴지지만 부드러운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뭐 새정치민주연합 당도 같으시고 네. 지역구도 같으시고 친하시죠? 친해요. 네.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아요. 아유, 상당히 친합니다. 아까 뭐 이야기하는 거 뭐 학교도 뭐 선후배 관계시라고. 네.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공통점이 많아서 통하는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초선 의원으로 네. 9대 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7개월이 지났죠? 네. 어떠세요? 이렇게 처음에 7개월 동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 하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용인시가 한 100만이 이제 다 됐습니다.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네네. 네. 용인시에 이제 원산면이라는 그 면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가 이제 119 안전센터가 없고요. 지대로 운영합니다. 구급차도 없고요. 네. 그 면민들이 상당히 구급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감사쯤에 이제 그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100만 도시인데 구급차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구급차를 한 대 보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개월 동안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보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의 또 목숨과 직결되는 그런 구급차인데 아직도 이 거대 도시 용인시에 구급차가 없는 곳인데요. 구급차는 됐고요. 네. 이제 차후에 이제 119 안전센터를 네. 이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한번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남 의원님께서는 7개월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연정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성과를 좀 말하고 싶고요. 그 연정이 사실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내세우는 그러니까 4대 조례를 그러니까 좀 같이 할 수 있고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는 제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어느 정도 공공의료 정책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그 의료원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두 분께서는 이렇게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의원이 되기 전하고 후 비포 애프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내가 지역 현안이 저게 있어.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해결책까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의원이 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명감도 있고 말이죠. 어떠세요?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다르신지요, 우리 의원님? 저희 지역구는 이제 경기도 박물관이 있고요. 백남준 그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이제 경기도 국악당도 있고 네. 당국민속촌도 있습니다. 그 주말만 되면 이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지역 주민들과 이제 대립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되기 전에는 왜 안 되냐. 들어서 보니까 열정 좀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예산이 문제 있지만 체계적으로 아까 남종석 도의원도 그 얘기했지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매입을 해갖고 주차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 문제 또 많이 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남 의원님께서는 저는 의원이 되면 많은 거를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많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 이 민원 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의원님들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의원님들은 사실 조례를 만들고 어떤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관할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 직접적인 민원이 올라오면 저희가 굉장히 좀 해결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에 들어왔는데 막상 호랑이를 잡으려니까 또 쉽진 않아, 그죠? 쉽진 않은데 뭐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일단은 좀 저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자신감 있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재선의원들 보니까는 막 서로가 막 해결하시겠다고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그런 파이팅이 넘치는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상임위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아까도 뭐 119 구급차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경기도 상임위의 이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세월호 터진 데도 사건 난 데도 이제 거의 국민 의식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민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제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 그 현장 가서 회의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상위법이 있고 이제 경기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해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많이 뺏겼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또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됐겠지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부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걸 했으면은 만약에 이 정도 화재가 나지 않을 걸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제 생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하여튼간에 그런 조례를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또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 꼭 해야겠다? 소 잃고 예약관 고치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번에 의정부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건 같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더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도에서는 상당히 적더라고 제가 해보니까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 쪽에다 중앙정부 쪽에다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정말 이번에 의정부 이 화재 참사 같은 것도 진작에 알았으면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조례로 많이 해주시고 또 행정사무 감사도 많이 해주시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고 계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지요? 제가 들어오면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공의료 하면은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을 사람들이 떠올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도립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하나의 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도립의료원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했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행감태 질의한 사항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경영 개선을 해라. 그러니까 도민들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만한 경영 속에서 그러니까 그 경영의 성과를 못 냈으니까 지금 빚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희가 국도비가 매년 200억 이상씩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병원 신축을 위해서 몇 천억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게 저희가 경기도가 공공의료 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저희는 잘 살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의료원 측에서는 경영 혁신이라든가 경영 개선에 대해서 지금 개선안을 저희한테 지금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별다른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 지금 뭐 현안 사항은 일단 의료원 좀 정상화시키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4대 조례 중에 하나인 급식시설 방사능 차단 조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 시민단체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그랬는데 아마 이 문제는 저희가 뭐 먹거리 안전성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시민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조례가 잘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공공의료는 흔히 뭐 착한 적자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착한 경영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착한 급식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이 차분해셔갖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남녀노동에는 뭐 예리한 질문 같은 거 안 하겠다. 근데 예리하게 행정하는데 질문이나 질타를 많이 하니까 남녀노동이면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남 의원님 눈빛 보니까 정말 예리하세요. 그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둥구스러움 하시고 아 그래요? 이렇게 이게 김 의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우리 남 의원님도 한번 칭찬 한번 하셔야죠. 아,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의원님이 옆 지역구에 있는데 사실 선거 때부터 많이 이제 도움을 서로 주고 그다음에 선배님이니까 아무래도 저를 좀 많이 끌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안을 받고 지금 같이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되게 비슷하니까 서로 옆에 있어요. 현안도 겹치기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저기 뭐 앞에 질문도 많이 여러 가지 지역구 현안으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갈동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구갈동과 상하동, 상갈동 뭐 지역구 현안들 아까 뭐 마을 공동체도 뭐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우리 남녀노동이랑 지역구가 이제 하천 길 사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같이 공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조성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 바로 앞에 이제 박물관이 있고요. 백남 아트센터가 있고요. 또 어린이 박물관이 있고요. 문화의 완전 문화 복합 그 동네네요, 동네. 수원의 행궁동처럼 그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남현이랑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이랑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남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역구가 기흥구의 신갈동, 영덕동, 기흥동, 선월동 넓어요. 엄청 넓네요. 예. 그게 넓어서 현안도 많습니다. 그 저기 지역 주민 찾아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넓으니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용인시가 이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교통 문제 중에서도 철도망이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 돼 있다. 100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실제로 인덕원선이 지금 동탄까지 내려가는 복선 전철 그 노선이 있거든요. 근데 광교하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 흥덕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교로 들어와서 바로 아주대로 해가지고 이게 그 동탄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게 흥덕지구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서천을 경유해가지고 동탄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100만이고 성남도 100만이고 용인도 100만 도시입니다. 근데 용인에는 철도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으로 지나가는 거를 굉장히 이거 지금 꺼리고 있다라는 거는 애초에 도시 철도망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흥덕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노선도 있고 근데 이걸 다 폐쇄하고 인덕원 그 동탄간 그 노선을 그냥 그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게 그 교육 문제에 있어가지고 흥덕에 있는 그 초등학교 설립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신설을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과밀화급이 돼서 굉장히 원해요. 그거를 좀 개교를 좀 6개월이라도 좀 당겨달라. 그래서 좀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로 지금 떠올랐는데 이번에 용인 심의위원회나 경기도나 중투위에서 아마 이게 좀 땡기는 걸로 2017년 9월달 개교로 지금 거의 확정이 난 것 같아요. 그 성과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저도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지 신갈도로가 또 있습니다. 우리 현안상에 톨게이트에 보면은 가다가 멈춰 있어요. 이렇게 교각이. 근데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거는 남경필 지사가 지금 국회에 가서 사실 그거를 올해 2015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68억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 지원 약속을 한 사항인데 올해 예산에 그게 담기지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조속하게 남경필 지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68억은. 18억.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시 좀 넘어왔어요. 우리 김준현 의원님은 지난해 말 구성된 또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에서 또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수도권 상생특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위원회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 또 경기도, 인천,
그 안에는 이제 상수 문제, 쓰레기 문제, 또 교통 문제, 그 광역버스, 뭐 엠버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루기 위한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서울과 더 많은 교류를 해서 말 그대로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좀 두고 보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될 그런 위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기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뭐 경기도에만 머물고 있지 않잖아요. 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뭐 인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세계 이렇게 광역시가 잘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상수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주라든가 이천, 양평, 뭐 가평 같은 데는 중대 축소도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또 뭐 축사, 뭐 우사 그런 거 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 서울시에서 경기도 주민들한테 또 국민 시민들한테 특별한 혜택 주는 것도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잘 되리라 봅니다. 뭐 남시사도 경기 북부, 동북부 쪽 규제 쪽 많이 완화하겠다 이렇게 또 공약사항도 내걸었으니까 북부 쪽이 규제가 좀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하죠. 수도권 상생협력특별위원회 우리 의원님 활동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 의원님께서는 또 기흥호수 살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기흥 호수 굉장히 넓잖아요. 저도 가끔 가보는데 오염 상태가 심각한가 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 10월 달에 측정을 한 실제로 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로 그러니까 부유 물질량 SS라고 하는데 그 양이 한 10배 이상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 심각하다 못해 지금 굉장히 지금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더 문제인 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흥호수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이게 지정이 됐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정이 되면 국가나 경기도나 용인시가 이거를 수질 관리에 있어서 책임 주체가 됩니다. 책임 주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지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거 체계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지금 안 보이고 있고 예산도 지금 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방류구가 그러니까 저수지로 바로 떨어지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분뇨라든가 그다음에 뭐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수지에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유물이 많이 생기는 거고 녹조 현상도 아주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반류 강로를 그러니까 저수지 밑으로 이거를 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수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그 녹조 현상이라든가 부유물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돈이 좀 든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시나 도나 좀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급선무고요. 또 뭐 토목공사 사업은 좀 나중을 봐더라도 조금 지양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저도 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국가와 경기도 또 용인시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럼요. 빨리 부채질해야겠어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환경도 있고요, 뭐 교통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요, 안전 문제가 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용인시도 어떻게 보면 도는 복합도시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봐야 되는데 어떠세요? 오늘 또 의정 활동,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대답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시간이 부족하죠? 네, 시간이 또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더 많이 공부해서 질문을 많이 하도록 나중에는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일을 더 해야겠다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인터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우리 남 의원님께서는요? 좀 세세한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하고 지금 이제 시청자가 바라보시니까 저희가 사실 눈에 잘 안 띕니다 도의원들이. 그렇지만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시라고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도의원이 뭐 하는 자리야?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하시더만요.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차례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용인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남영록 도의원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안전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쪽으로 중점을 두면서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현님께서도 의정 돋보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초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열정과 패기가 좀 가득하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한계에 부딪힌다. 그런 모습도 많이 좀 보였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야 또 뛰어넘으려고 또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두 분의 의원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 좋은 일 있을 때 해결할 때 저희 의정 돋보기가 찾아가서 돋보기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끝낼까요? 커피 짠 하시죠? 네. 건배입니다. 건배입니다.